22대 국회의원 총선과 이후 정세 전망, 그리고 운동 진영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가 부재했습니다. 부정축제 범죄자의 막장 공천이 이루어졌고 차선 아닌 차악 후보를 선출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역구도 선거가 더 고착화되었습니다. 위헌 불법 위성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성정당은 보수양당의 의회 독재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비전과 정책 공약 없는 이전 투구 선거가 반복되었습니다. 토건 개발과 성장발 공약, 예산 낭비와 자원 불균형 배분, 생태 파괴와 기후기를 조장하는 선거였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조국 2조 심판 이전 투구 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소수 정치 세력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선거였습니다. 법조인, 의사, 관료, 정치인 등 기득권층 전체 국민의 0.01 내지 0.1%에 해당하는 집단이 국회의원 다수를 장악했습니다. 후보자는 평균 재산이 24.4억 원으로 국민가구당 평균 자산 5.3억 원의 5배에 달했습니다. 21대 때 국회의원 후보들의 자산은 15억 원이었는데 약 9억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4.8억 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9억 원, 이재명 대표는 31억 원 공시지가 기준 재산이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국민가구당 평균 자산은 5.3억 원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2억 원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사실 몇천만 원 전세 때문에 목숨을 잃는 국민들, 가구를 생각해 볼 때 다수 대중들의 국민들 재산에 비해서 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재산은 10배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차명이라든 불법 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 관리하고 있는 측면을 생각하면 훨씬 더 그 격차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능 지역성 세대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선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보수 양당 의회 독재가 고착화되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63석,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 등 총 183석이었습니다. 국민의힘 84석,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19석 등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5석이었습니다. 22대 총선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1대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총 300석 중 108석 대 192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이 200석을 확보했다면 윤석열 탄핵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중 67%인 2,925만 4천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자의 50.45%, 국민의힘은 45.05%로 양당 간 55.4%포인트의 차이를 낳았습니다만 의석수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그래서 71석의 차이, 44%의 차이가 났습니다. 총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 합계 63%였습니다. 총 유권자 63% 득표로 지역국회에서 99%를 차지하여 36%인 95석을 약탈하면서 소수정당을 배제했습니다. 비례대표 출마 38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미래 18석, 조국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4개 정당만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민주총 정치방치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한 진보당 3명이 국회에 진출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을 거쳐서 원외정당이 되었습니다. 3% 득표 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만약 녹색
정의당 이번 연합정당으로 출마했습니다만 2.2%를 얻었는데 이 장벽이 2%만 낮춰져 있었더라도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했을 것입니다. 노동당은 노동자 밀집지 울산 지역구에 한 명을 출마시켜 8.9%에 머물렀고 전국 비례대표에 2명을 출마시켰습니다만 0.09%에 머물러 3번 연속 전국적인 비례대표 득표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정세입니다. 정치는 보수 양대 이전투 권력투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3년 후 대선 투쟁의 전초전으로서의 22대 국회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의 힘겨루기, 윤석열 이재명 회담 성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야당의 법안, 특검법 포함해서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태원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최상병법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법 등이 남아 있습니다. 3년 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여야 대결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수구 보수 양당의 국회 지배 속에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소수 좌파 정치 세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입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 수출 주된 경제 성장 전략의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탈탄소 통한 기후에 대한 정의로운 체제 전환 문제 역시 굉장히 진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벌 부자 정세 통한 조세 재정 강화로 복지 확대와 민생 회복 문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세월화된 대학 수능을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공공주택 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의사수 정을 놓고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의료 정책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투입 없는 연금제도 개혁 논의는 대국민 연기금 고갈 협박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체제내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비롯한 자본의 노동 착취 구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과잉 생산과 소비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탄소 중립, 넷제로 협약과 실천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COP21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이것도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탈핵 대신 수출 포함 온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신냉전 체제 강화, 제국주의 전쟁 확대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한중, 한러 관계 악화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청선 없는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권의 발행과 달리 미래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 진영의 과제는 노동자 조직 확대와 투쟁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래로부터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87체제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노협과 민주주의 건설을 통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한 세대로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폐허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기후위기 등을 위한 체제전환 투쟁도 벌여나가야 합니다. 제국주의 전쟁 반대, 탈핵 운동 역시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2대 총선 이후 전망과 운동 진영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